3월 16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요. 미국은 제로금리 그리고 엄청난 양적 완화를 사용하면서 돈을 풀어 제껴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바람에 더블딥의 어떤 그 늪에 빠질 뻔도 했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다음에 잘못한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해임시킨 후 제롬 파월을 추켜 세우며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요. 정말 중요한 때는 2014년부터였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때,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이자가 세도 좋으니까 누가 나 돈 좀 안 빌려주나? 막 쩔쩔쩔쩔 맵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설령 그 돈이 갚아야 될 빚일지언정.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계속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돈을 구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켰는데 이제 그 시장에 풀린 그 돈을 잘 회수해야 되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빚을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도를 유지하면서 잘 갚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미국의 어떤 그 유동성은요. 2014년, 15년부터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그때 제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연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다 판을 봤단 말이에요. 그 진행사항을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롬 파월도 연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었지만 자기가 대장으로 있을 때와 그 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쓰리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정말 중요한 2014년부터 그 이후에 과연 그 유동성을 어떻게 잘 회수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옐런 의장이 연임됐으면 좋겠다. 설령 대한민국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됐는데 미국은 역사상 지금 연임하지 못한 최초의 연준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을 매우 위대한 인물인 척 부추기며 연준 의장에 앉힙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방송에서 감히 한낱 팟캐스트를 하는 개인 경제방송이니 정말 세계 중앙은행격인 연준 의장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역량이 어쩌니 자질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례하지만 그냥 한낱 인간으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역량이 좀 의심된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해드렸냐면 바로 2018년도 아마 11월이었을 겁니다. 2018년도 11월 7일인가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나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건데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시는 땡겨 쓰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아마 11월 중순부터 미국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2018년도 11월 중순부터 시장이 죽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역량이 좀 의심된다. 제 개인적인 표현에 따르면 약간 쪼다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 3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격 금리를 인하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어떤 미국의 은행 정책 연구원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즉 연준이 3월 4일 날 동부 시간으로 7시에서 8시 사이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한 50bp 인하할 거야라는 글을 올리면서 월가 내에서는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 FOMC 회의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견이 팽배했죠. 그래서 미쓰리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3월 4일 날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점점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것조차 시간차 공격을 해서 3월 3일 날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시가 어떻게 돼요? 증시가 하락해요. 왜 하락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세상에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물론 미쓰리가 그때 그래도 여러분 이성을 찾은 다음에 그래 금리 인하하니까 뭔가 좀 그래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지 반등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반등했어요. 자, 오늘 3월 16일 월요일 날 미쓰리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침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9% 막 급반등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막 이제 급반등하겠구나. 이러고 딱 컴퓨터를 켰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의 금리 인하를 전격 실행했대요.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하고요. 대한민국 월요일 증시는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지금 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3월 3일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스타일이 좀 빨리빨리, 거기에다가 그렇게 또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옆집에서 누가 콜록콜록 거리면, 아이고, 나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게 좀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빨리빨리 근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저기는 큰일 나겠구나. 저기는 완전히 정말 역병이 돌아가지고, 역병이 창궐해서, 저기는 정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겠구나.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오버할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이라고요. 그게 제가 방송에서 이 코로나19가 미국으로 한번 가서 본격화되면, 유럽으로 가서 한번 본격화되면 지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요.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재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많으셔서 면역력이 좀 크게 떨어지신 분,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탈리아는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사망자가 1,800명을 넘어가게 되며 누적 확진자는 2만 5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 미국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며요. 미쓰리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아메리카는 아이폰 강화 유리로 이렇게 보호막을 쳤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고, 완전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이 뒤집어졌고요.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유럽은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딱 아프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예, 이렇게 응집이 되고 의견이라든가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일화를 시킬 수 있는데 유럽이란 나라는 작디 작은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지네들끼리 치고 싸우고 치고 막 쿵닥쿵닥 하면서 싸우면서 그 나라들이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문화와 이념과 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유럽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본격화되면 억만징창이 됩니다. 또 미국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제가 미국 사람들, 뭐 유럽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마스크를 쓰고 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요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특파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유럽인들도 그닥, 미국인들도 그닥, 예. 그렇게 뭐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미국은요, 지금 유럽은요, 저는 코로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회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긴급하게 1%의 금리 인하를 했냐. 미스가 그랬잖아요. 연준 제로금리 갈 겁니다. 지난번에 3월 3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적 완화는 뭐 생각 없다며요. 그게 제가 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올해 연준은 금리 동결한다면서요. 그 미쓰리가 올해는 지네들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어떠한 일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하면서 아유 양적 완화는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라고 했을 때 아이고 미국은요 제로금리 쓸 거려? 양적 완화 할 거려? 그런데 뭡니까? 효력이 없을 거려? 자 물론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1%를 전격 인하합니다. 그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에서 0.25%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안 하겠다고 버텼던 양적 완화도 모기지 채권 매입을 통해서 7천억 규모의 양적 완화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어요? 쪼겠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회의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리를 1% 전격 인하한 이유는 그 공포가 지금 미국인들에게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냉정하게 제가 아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특성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재기 안 했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물론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일단 고비는 넘겼고요. 제가 요즘에 일부러 아침에도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도 강아지와 산책을 나갑니다. 일부러 하루에 2번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나가서 정말 가게들의 손님이 없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물론 없는 집에는 계속 없지만 와, 저 집은 우리 동네 어찌 보면 맛집인데 늘 손님이 있었는데 경기를 안 타는 가게인데도 처음에 손님이 없다가 요 며칠 동안 보면요. 손님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예. 이 잡초 같은 근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뭐 어떤지 뭐 교회라든가 뭐 콜센터라든가 이런 우려감 즉 백신이나 치료제나 그게 뭐 어떤 그 계절적인 요소가 됐던 뭐가 됐던 뭔가 예전에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확 꺾이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마인드는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공포스럽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마스크를 안 쓰는 미국인들이 지금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요. 지금 미국은 그게 시작에 불과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하면 되게 시끄러워 보이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한번 바람 불면 오래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공포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 금리를 전격 인하한 거, 그것도 회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확산되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뭐 저는 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 반등 온 다음에 또 만약에 백신이 생기든 치료제가 생겨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려할 건 이제 우려 안 해도 돼. 이제 금리 인하했으니까 경기 다시 좋아질 거야. 와! 하고 흥분하는 순간에 그 후폭풍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폭풍을 저는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후폭풍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지금 공포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다 코로나19 검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공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무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회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전격 인하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쓸데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완전히 통제돼 있다고 얘기하고 처음에 주가 코로나19 때문에 빠지니까 뭐 백신이 이제 조만간 뭐 개발될 거라고 얘기하고 속된 말로 얼마나 헛짓거리 많이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했을 때는 어찌 보면 오만방자함이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만방자함이라기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증시가 하락할까봐 그러기 싫어서 미국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지금 저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막 발생되면서 우리나라가 막 난리가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 평온했어요. 완전히 통제됐다 그랬어요. 연세 드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정말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죠. 지금요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이 왜 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미국의 뭐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뭐 남자친구랑 이제 뭐 그 코로나19에 대한 얘기해서 뭐 이탈리아는 난리도 아니던데라고 얘기하면 미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자, 물론 코로나19가 주는 위험은 아직까지 파워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9% 급등해도 그거는 그냥 뭐 찐바닥을 찍어서 고고싱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연준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설령 조만간 백신이든 뭐가 나와서 시장이 회복이 돼도 계속 못 간다고요. 그 뒤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모든 상황은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시진핑을 상대하기 위해서 약간 미국도 약간 로켓맨 같은 강성 대통령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운명론적으로 진행이 된 거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면 제가 앞방송에도 전조 현상이란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금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조금만 조심하면 당해도 약간 덜 당할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까불다가 그걸 고스란히 다 옴팡 쓰게 되고 그 후유증까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욕심내다가 인류 역사상 금융위기를 일으킨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그거예요.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금리를 이렇게 전격 단행했나. 전격 단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앞서도 얘기하지만 연준은 제로금리로 갔었을 거고요. 3월 3일 날 양적 완화 안 한다고 제롬 파월 연준은 그랬지만 미쓰리가 그랬잖아요. 양적 완화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격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왜 대신 날짜를 이렇게 앞당겼나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지금 미국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포함, 트럼프 포함 너무나 이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한 10개밖에 안 되는 걸 한 1000개로 보이고요. 그만큼 공포가 주는 건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공포가 얼만큼 무섭냐면 흐르는 물에, 마시는 물에 독을 타는 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라고요. 네가 마시는 물에 독 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독을 굳이 타지 않아도 독 탔을까봐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바로 공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공포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회의 때 발표되지 못하고 앞당겨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트럼프도 한낱 인간인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3월 16일 오후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으로 녹음하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운 시장에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좀 보여드릴 건 솔직히 없어요. 제가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신뢰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증시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